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레뉴어십의 진행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현지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은 아시죠? 네. 맥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음료 시장에서 맥주는 4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무엇이 1, 2, 3등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등이 와인입니다. 2등이 생수예요. 그리고 1등이 커피입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인 건물에는 의뢰 커피 전문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커피 전문 업종에 진출을 했다가 또 쉽게 실패를 맛보고 다시 물러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레드오션의 그런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커피 전문점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토종 브랜드로 아주 특별한 성공을 만들어 온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죠. 바로 커핀 구루나루입니다. 오늘 바로 그 커핀 구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은희 대표님은 업계에서 잔다르크다 이렇게 별명이 통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는 아마 비단 이분이 여성 CEO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또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그리고 그 나름의 철학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그래서 그 기업을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아마 남다르게 시장에 각인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김 대표님의 노하우와 그런 가치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레뉴어십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4번째 주인공 커핀 구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커핀 구루나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사실 제안을 받고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세상에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과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5분 만에 결정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훌륭하신 분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저는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능력이나 실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과거의 경험,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그 71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4이에요. 제가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젊은 사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요. 저보다 이제 너무 어리신 분 사장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갖고 있는 뭐 대단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 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저는 보다시피 여성인데 그 여자가 사실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반면에 그런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제가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죽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1학년 때인데 그 학교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해서 반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복도에서 제가 초록색 코트를 입고 복도를 이렇게 쭉 바라다 봤는데 제가 모르는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계셨고 주변에는 제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왜 내가 초록색 잠바를 입고 왜 나라는 사람이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 죽는 거고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사이의 그 과정 동안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제가 공부를 뭐 너무 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조금 다르다는 거는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뿐이고 그리고 그 호기심이 생기면 궁금해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 뭐가 궁금하면 열어봐야 되고 뭐가 궁금하면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제 사업이라는 걸 꾸려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어렸을 때는 단순히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시작의 계기는 그 원동력은 사실 저희 할머니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아빠가 두 분 다 사업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의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빨간 딱지가 붙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적도 있었고 그런 거를 여러 번 저희는 겪었어요. 근데 그 겪는 과정에서 저희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불평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뭐 누구랑 싸워보거나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할머니를 보면서 묵묵하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와 닿았고 그래서 그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한 우리 훌륭한 대단한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를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남매예요. 저랑 이제 오빠가 둘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똑같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아낌없이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과거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머니의 희생 정신은 정말 제가 정말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막연하게 할머니에 대한 삶을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뭔가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할머니의 섭섭함, 할머니의 고단함 이런 거를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학창 시절이 너무 이게 재미가 없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재미가 없어서 24시간 잠도 자본 적이 있어요.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좀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빨리 보내고 싶어서 일단은 직장 생활을 좀 빨리 했고요. 그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는 현대그룹에 사실은 입사를 하게 됐어요. 현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현대라는 조직이 지금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 어떤 직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누리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건설이 모태였기 때문에 남자들 그 중심의 어떤 직장
직장이었는데 거기서 여직원들은 저희가 그 회사 직원이 남자 직원이 1000명이었고 여직원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0명의 여직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사하고 커피 타고 팩스 보내고 뭐 이렇게 풀 붙이고 이런 거를 한 1년 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은희야 뭐해 너네 회사 괜찮아? 이러면은 아니 나 내가 다방 레지도 아니고 내가 공순이도 아니고 나 풀 붙이고 있다? 나 커피 타고 있어. 이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직장을 가도 여직원들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여직원이라고 저한테 일을 안 줬어요. 어떠한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냐면 그 언니들, 선배님들, 대리님들, 과장님들 옆에 가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절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이 현대라는 조직에서 이사 타이틀은 달고 싶었어요. 이사, 여자 중역이 되고 싶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들 대리도 사실 안 시켜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내가 이 회사에서 그 이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으면 그럼 내가 뭔가를 더 펼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러면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리는 달고 나가자. 예. 그 대리님이 뭔데 왜 여자는 안 시켜줄까?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인사과에 찾아가서 승진시켜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제가 3년을 노래를 불렀더니 시켜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그래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3개월 있다가 이제 그만둘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그전에도 사실은 승진이 좀 잘 안 되니까 저희 상사분한테 사표를 한 3-4번 던진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승진하고 싶은데 일을 많이 주시던지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승진을 안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데 너 먹고 살 거 있어? 너 나가서 할 일 있어? 너 먹고 살 거 찾으면 그때 사표 내. 이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보나마나 대안 없이 사표를 쓰면은 안 받아주실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 없이 그만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신용 대출이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친오빠께서 그 한강에 이렇게 그 수영장 있잖아요. 야외 수영장에 아는 분이 거기를 영업권을 입찰을 땄다고 거기에서 너 장사를 해볼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면 되는 거야? 했더니 야 떡볶이랑 이런 거는 자기네가 그쪽 그 주최하는 쪽에서 영업이 잘 되니까 다 하니까 그거 아닌 것만 해보면 된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선 저희 부장님한테 사직서를 이제 딱 드렸죠. 부장님 저 퇴사 이제 할게요. 했더니 너 또 왜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먹고 살 거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고.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전 그게 너무 하고 싶다고. 그때 저희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월 말까지 사직서 날짜를 5월 말까지 가지고 있을 테니 너 나가서 경험해보고 아니면 빨리 들어와. 일주일 만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이틀 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냥 무조건 시장을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서 그냥 5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제가 대출 받은 걸 신용 대출 받은 걸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이제 무엇을 할지. 근데 아이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죠. 뭘 해야 되냐고. 그때 거기 사장님께서 꼬마 피자가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피자요? 만드는 것도 일단 간단하니까 일단 주세요 해서 한강에서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 그거를 시도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너무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먹는 건 잘 먹는데 맛보고 이러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살림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만 하다가 나갔는데 뭐 이거는 뭐 아르바이트생이 왔는데 뭐 몇 시간 만에 도망가 버리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뭐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일도 벌어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오늘은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다 싶으면 장마, 비가 오고 그래서 너무 2달 동안 너무 힘들게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느꼈던 게 그 당시 그 피자의 이 생지를 물류로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발주를 못하는 바람에 그걸 못 받았어요. 근데 딱 왔더니 재료가 없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어떻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사는 저희 신랑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제 그날 그 생지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투정 부리면서 오늘 장사를 못 할 것 같다. 어떻게 하냐. 사실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때. 근데 남자친구가 그래? 기다려봐. 이러더니 왔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생지가 없으니까 피자를 못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빵집 가서 식빵을 사온 거예요. 식빵을 사와서 거기다 토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나는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왜 이 생각을 못 하고 왜 불평을 하고 왜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에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라는 좌절감에 좀 쌓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사실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약간의 매출과 어찌됐건 기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똔똔까지는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자를 할 때 제가 피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커피숍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커피숍이 그 탐앤탐스라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커피숍을 하면서 이제 커피숍과 이제 피자를 같이 하고 이제 이거 하나 정리가 되고 커피숍을 이렇게 해 보니 사실 저는 이제 회사가 건설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숫자들이 몇백억, 몇천억 이런 숫자를 보다가 커피 한 잔에 3,000원, 100잔 팔아봤자 30만 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데 내가 모르는 분야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피더라고요. 커피. 그래서 커피숍이 조그마긴 하지만 이거를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 어떻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단국대에서 커피 전문가 과정 6개월 코스 이렇게 그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여기 가서 수강을 하느니 교수님을 찾아서 그냥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게 봉사는 아니죠. 거기서 제가 더 많은 걸 얻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그 교수님이 박자, 이차, 추자라고 박이추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쓰리박이라고 아마 그 커피에 관련된 도서들 보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일본 커피를 굉장히 잘하시고 커피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혹시 조교가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수 없이 할 테니 저를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필요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교수님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된 자료들, 준비된 거래처, 답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학생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한 그 거래처를 갔는데 그
융드립이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즐겨 먹는 융드립이라고 이렇게 천으로 드리퍼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미각이 발달이 됐는데 그 융드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종이 필터는 사실은 커피로 추출하면은 커피의 오일이나 향이나 아니면 커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다 뽑아내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이 필터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융 필터라는 거는 천인데 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추출 방법인데 그 융드리퍼를 보면서 왜 그 융드리퍼가 맛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스타벅스 커피가 조금 막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카페 모카 이런 거 달콤한 커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왜 그런 커피를 못 만들어 먹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기계를 놓지 않더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 융드리퍼랑 그다음에 그 프레스기라고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프레스로 눌려서 이렇게 티나 커피를 우려 먹는 그 티포트 같은 건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기계를 보면서 요 프레스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가루들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고 걸쭉한 에스프레소 농축액 같은 걸 뽑아내는 방법을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그 필터에서 융필터를 좀 카바를 씌우면 압력도 생길 거고 그리고 커피에 그 먼지 같은 커피도 올라오지 않을 거고 대신 맛은 최대한 뽑아낼 거고 그래서 그 필터를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필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필터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보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카바 있죠? 네, 마이크 카바를 보고선 이 공장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그 공장을 찾아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제 작업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유통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융필터나 커피나 더 많은 좀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매장 하나 갖고는 안 되니 이 매장을 팔아서 다시 캐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테이크아웃 매장을 팔고 뭐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원하는 가격은 아니지만 적정 가격에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신용대출 갚고 그리고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러고 이제 바로 시작한 게 뷰티풀 데이라는 이제 커피 도소매 유통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도소매 유통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납품하고 뭐 이제 집에서도 그 머신 없이 카페 모카나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시연을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영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제가 사무실이 그 타멘탐스 그러니까 오빠 사무실 옆에 제가 이제 얻어갖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타멘탐스 쪽에서 전화가 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던 과정을 지켜보니 회사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오빠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있던 사업도 사실 제가 크게 만족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화 받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점포 개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메뉴 개발을 해봤던 적도 없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오빠를 위해서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정도의 조금 노하우나 이런 거는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피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전환 됐던 그 시점들이 보면은 항상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만약에 앞뒤를 계산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일을 했었으면 그 계산만큼밖에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3천만 원이면 그걸 내가 염두에 뒀으면 3천만 원어치밖에 일을 못했겠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멘탐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 브랜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브랜드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글로벌하고 왜 세계 진출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타멘탐스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이미지로 다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2007년 이제 말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업 경력은 한 커핑그루나루로 사업한 경력은 한 7년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욕심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로고나 이제 브랜드 네임 작업을 할 때도 이거 좀 재미난 얘기긴 한데 처음에는 로고를 저희 직원한테 여러 개를 뽑으라 그래서 한 300개를 뽑았어요. 300개를 뽑아서 벽에다가 착 붙여놓고 2달을 지켜봤어요.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일하다 보고 이렇게. 근데 2달을 지켜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에 들어온 로고를 빼다가 이제 글씨를 조금 모양을 조금씩 손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저희 로고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루나루 커피인 그루나루지만 처음엔 나루그루 커핀, 나루그루, 그루나루 어떤 게 좋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문자를 쫙 날렸죠. 어떤 게 더 입에 이렇게 딱 와 닿으시냐. 근데 그루나루란 말이 조금 더 좋다라는 답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루나루 커핀인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그루나루 커핀 이러면은 웅얼웅얼 커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루그루 커핀 하면 아자가 발음이 터지기 때문에 나루그루 커핀이란 말이 들려오는데 그루나루 커핀 이러면 같이 이제 톤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한 게 커핀을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커핀 그루나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는 뭐 7년 됐는데 국내에는 한 13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또 진통이 여지없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 진통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시장이 치열해요. 치열하고 이제 커피도 대기업 자본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해서 여기서 또 저희만의 또 차별화된 전략을 찾으려고 좀 저도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뭐 서비스도 차별화 시켜야 되고 메뉴에 대한 차별화도 시켜야 되고 시스템도 더 많이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해외 쪽 진출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조금 사실은 올해 초쯤 좀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근데 그 슬럼프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목표였고 사회생활해서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오빠가 목표일 수 있어요. 오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근데 사실 할머니가 올해 좀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슬럼프가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몇 개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슬럼프가 생긴 이유가 대상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이런 목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목표를 잡은 거는 누구라는 대상보다는 내가 어떠한 일을 이만큼 했을 때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 또한 제 목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슬럼프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슬럼프 오면서 저도 이제 뭐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 그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도 제가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일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거를 여지없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못 잡거나 아니면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제가 핸드폰에 2014년 롤모델이 6분이 계세요. 그 6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드리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을 또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면 너무 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제가 슬럼프 오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제 똑같이 상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이 순간을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무조건 해결하고 오늘을 무조건 최고의 순간의 날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죠. 이론으로는 되는데 현실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 보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잡고 있지만 가까이는 하루하루 목표를 정해놨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성과 위주로 내가 이 일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 업무를 다 끝낼 수가 있을까? 이 업무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성과주의대로 제가 목록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목표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목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뭐 해왔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은 저한테는 단순히 목표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목표에 행동, 도전하는 행동,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정이 더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롭게 계속, 뭔가가 새로운 게 이제 갈증이 나는 거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이랬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러면서 많은 진통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과연 끊임없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늘 목표 정하고 도전하고 열정을 쏟고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해서 몰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늘 반복되지만 이걸 과연 매일매일 끊임없이 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저도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덜 하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회복이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제가 과거에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늘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김은희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진솔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 속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커피 구루나루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어떻게 고객분들의 신뢰를 얻었는가 우리가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철학적 사유나 호기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30대 벌써 창업을 하셨고 또 대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있으셨고 많은 시사점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김은희 대표님께 물어볼 만한 그런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국내 기업들도 이제 많이 점유하고 있지만 특히 외국 브랜드가 더 많은 쉐어를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하고 싸우기 위한 커피 구루나루의 어떤 특별한 차별적 경쟁력을 갖고 계신가요? 조직의 경쟁력이라든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주로 치중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 커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핀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커피 플러스 와인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하고 와인을 섞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 시장이 음료 시장이 사실은 트렌드가 변하듯이 계속 이제 시장이 다변화가 될 거고 한데 그래서 커피라는 아이템은 사실은 죽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트렌드나 어떤 이제 변화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 와인이라는 아이템을 저희가 건강한 알코올 음료, 칵테일처럼 뭐 가볍게 한 잔 마실 수 있는 캐주얼 와인 음료로 저희가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미래 시장을 준비한 아이템이지 지금 시장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 네임 자체에서도 커피가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건강한 칵테일 와인 음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저희 이제 브랜드에 대한 좀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 혹시 허니버터 브레드 많이 드셔보셨죠? 예. 그 허니버터 브레드가 사실은 그 2003년도에 그 아주 우연하게 개발한 메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입니다. 제가 원조 허니버터 브레드. 근데 기회가 되게 우연했던 거는 그 사실은 이렇게 5분기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5분기가 있었는데 그 5분기에서 프레즈를 구워내는데 하루에 10개도 안 나가요. 근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래서 이 5분기를 좀 더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 어디 카페를 갔는데 그 허니브레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식빵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이 다 먹고 이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빵이랑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만나면 맛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본연의 맛이 저는 묻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식빵을 사 와서 그 5분기에다 해봤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지금은 그 허니버터 브레드가 뭐 일반 개인 샵들이나 이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이제 허니버터 브레드 시리즈가 좀 강점이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외국 브랜드랑 좀 차별화된 게 아닐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시스템이나 서비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국 브랜드에 따라가려면 아직 저희는 배울 게 많아요. 가야 될 길도 멀지만 그거는 저희가 차차 앞으로 저희가 사업 업력으로 쌓아가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희가 좀 강하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맛에 대해서 차별화된 메뉴가 있다라는 좀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창업을 꿈꾸는 여성 후배들이 계신다면은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창업을 대한민국 분들이 모든 분들이 창업을 경험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만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량을 펼치고 그거를 인정해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내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도전해보지 않고선 얻는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게 뒤돌아서 보면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글로벌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수직적인 산업 구조였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목표 지향적인 결과 지향적인 그런 사업적 관행 그런 곳에서는 남성적 리더십이 오히려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정 단계를 중시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공존, 상생, 협력, 균형 이거는 사실 여성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여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은희 대표님 말씀대로 창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진입 장벽을 걱정하실 이유가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요. 이 커피 전문점이 단순하게 커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여유와 감성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사람이다, 삶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고객하고 얘기할 때도 경험 마케팅, 뭐 감성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커피인 구루나루가 특별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그 브랜드 네임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가 그루나루라는 말이 한글이에요. 예, 이제 나무 한 그루의 그루, 그다음에 강나루의 나루, 해서 자연 강을 사실은 연상하면은 자연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쉼터 위에서 커피하고 와인을 즐기다라는 쉼표, 쉼터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장에 방문을 하면 편안한 공간, 좀 휴식이나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도 계속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핸드폰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옛날에는 컴퓨터였다가 전화기 컴퓨터였다가 지금은 다 모바일로 지금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원하고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분명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커피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많은 비즈니스, 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어떤 편안한 공간이 제공이 된다면 그게 고객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장소가 되는군요. 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 최초로 멕시코에 진출하셨고 네. 또 말레이시아나 중국, 아까 싱가포르도 말씀하셨던가요? 네네. 몇 개 나라에 지금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데 커피의 종주국이 한국도 아니고 네. 또 사실 좀 생소해 들리거든요. 네네. 한국 이름으로 커피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일단 트렌드에 민감하고 굉장히 정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치열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진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외국으로 진출할 때는 단순히 커피라는 먹거리만 가지고 진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트렌드, 그다음에 한류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이제 일상이나 대학거리 이런 것들 어떤 전체적인 문화가 총 집합이 돼서 이게 수출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커피만 수출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너는 이렇게 맨땅에 헤딩을 잘하니라고. 맨땅에 헤딩을 잘하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맨땅에 헤딩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두들겨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궁금해서 두들겨 보니 그 안에서 방법이 나왔던 것뿐인 거고 그 방법을 찾다 보니 내가 알게 된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실행한 것뿐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늘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고 그 호기심이 굉장히 남다르셨네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보셨을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그게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아마 김은희 대표님의 성공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을 몇 개 받아볼까요? 우리 김은희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손 들고 질문 주십시오. 네,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점인데 외식이나 요식업계에서는 메뉴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지 회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셔야 할 텐데 음료라는 그 틀 안에서 메뉴를 개발하시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신지 또 평소에 메뉴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메뉴 개발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희 직원들이 아마 가장 피곤해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일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희 할머니께서 이북 분이셔서 음식을 어렸을 때 해주실 때부터 가진 양념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본연의 재료로 우러나오는 맛 위주로 이제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혀의 감각이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후각이 좀 발달된 편인데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맛보더라도 아, 이게 추출이 잘못됐네? 이게 뭐가 빠졌네? 그러니까 음식은 못해도 그런 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 책상에서 한 20번 정도,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이렇게 다시 그 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저도 해외 다니거나 아니면 국내 트렌드거를 다니면서 맛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맛보고 다니면서 이 대중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식을 만들 때는 이 정말 좋고 맛있고 뭐 가진 양념 안 하고 첨가물 안 하고 맛있는 것대로 해야 되는 게 물론 맞겠죠. 맞지만 대중들이 선호하는 맛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대중이 선호하는 맛이 어떤 맛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요. 계속하고 특히 해외 출장 가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글로벌 브랜드 햄버거집이랑 글로벌 브랜드 커피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를 꼭 먹어봐요. 나라마다. 먹어보는 이유는 그 안에 물맛, 우유맛,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맛, 우유맛, 그리고 뭐 햄버거집 같은 데서도 잘 팔리는 메뉴를 먹으면 이 나라에서 좋아하는 소스 맛이 뭔지를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뭐 작업을 통해서 저도 그냥 제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메뉴 개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품평회를 통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메뉴 선정을 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이 한 번에 주어지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스스로 훈련하고 하는 거죠.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 모셔볼까요? 네. 친오박께서 하셨던 타임탄스 이제 거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타임탄스가 경쟁 상대가 됐잖아요. 그런 타임탄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카페 같은데 이제 가면은 장시간 오랜 시간 노트북 가지고 가서 과제라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커피인 그로나루는 이제 그런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 드리면 타벤탐스가 경쟁 상대는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경쟁 상대라기보다 사실은 커피 시장을 키우고 그 파일을 넓히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벤탐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오셔서 공부하신다든지 뭐 2시간, 3시간 저희 지금 본사 1층 매장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하셔서 한 4시쯤 퇴근을 하시거든요. 아마 글을 쓰시는 분 같긴 한데 근데 그분들조차도 저희한테는 소중한 고객이에요. 고객이고 자리를 차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물론 이제 바쁠 때 회전이 안 되는 거는 뭐 매출에 이제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요. 멀리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네. 한 분 한 분
고객분들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봐주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 분만 더 모셔볼까요? 한 분 더 계십니까? 네. 네, 요즘에 보면은 거리에 커피 전문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커피 전문점 창업을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어디서 봤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저 같은 젊은이들이 가장 창업 분야로 가장 손꼽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출발을 하는 약간 후발주자인 창업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도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국 커피 시장 전망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커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꿈꾸는 업종이잖아요. 뭐 이제 젊은 남자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갖지만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창업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진통의 연속인데 저희는 저희 이제 직영도 있지만 가맹점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맹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앞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 3줄을 진하게 좀 박아놓은 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브랜드는 성공을 좌우하지 않는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지 운영하는 점주의 마인드가 가장 매출 극대화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딱 저희가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창업이라는 거는 나 회사 때려치고 창업할래, 회사 때려치고 식당 할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본인들이 꼼꼼히 다 체크하고 알아야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창업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대충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커피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5년 전에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커피 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2009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커피집, 지금의 밥집 3분의 1만큼 생긴다가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자료랑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질문이 많았죠.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 지금 흐름은 그렇게 왔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보는 시장은 아까 오프라인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커지는 것 못지않게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럼 이 커지는 곳이 밥집일 수도 있고 호프집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나 대중들이 편하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커피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피집이라는 아이템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지었지 적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정보화 시대다 보니 뉴욕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뭐냐면 정보가 빨라지면서 트렌드나 문화가 자꾸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지구촌처럼 이제 바뀔 텐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음식 문화도 이제 공유가 돼 가고 있어요. 보면은 과거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지금 퓨전 음식,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공통된 그 문화가 이제 커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커피 시장은 오히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포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준비하세요. 창업하는 분이 한 분 더 이제 생기시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리더는 바로 앞에 있는 1년, 2년 이 짧은 기간에 뭔가를 준비하고 시간과 돈을 투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앞서가는 리더,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5년, 10년 뒤를 가늠해보고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 세상에 바뀌어가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가늠하고 준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김은희 대표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 대표님을 뵈면서 하나는 등고잡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등고잡이 아시죠? 뜻은 굉장히 높게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겸손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죠. 또 하나는 무학자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또 배우고 또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공을 만들어 오셨구나 싶은 그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일단 제가 한 3,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창조하고 몰입하고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저도 뭐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반복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핑구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업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 김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리니어십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패션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패션그룹 형제 아시죠? 네, 패션그룹 형제의 최병호 회장님을 모시고 또 그분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